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엄상입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1, 2차 남북정상회담이 우리한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천안함 침몰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남북정상회담 분위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북한의 육자회담 복귀 문제, 또 김정일의 방정 문제, 그다음에 특히 이제 천안함 사건 때문에 상당히 가라앉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일단 이 통일 문제, 그러니까 분단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되는 것은 이게 보수든 진보든 이 정권의 이념성을 떠나서 분단 정권이 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도 있고, 그 다음에 분단 문제라는 것이 어느 특정 이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슈가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얽혀 있고, 또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산적해 있기 때문에 여타의 회담으로는 해결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북 관계가 상당히 경색되어 있는데 이와 여하튼지간에 이명박 정부도 이런 책임에서 상당히 책임을 묻게 될 소지가 있을 것 같고, 또 이 후세 또 역사적 평가도 좀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도 지금 현재까지 강경책을 써왔는데 강경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보다 더 정상적인 화해 협력 관계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하에서도 시기의 문제는 좀 있겠습니다만 남북정상회담 추진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부 하에서 추진이 된다면 저희들이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권 하에서 2번의 정상회담을 추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진보 정권하고 차별성이 뭔가 하는 것에 이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한국의 북익 신장, 또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또 분단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1, 2차 남북정상회담의 교훈을 도출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해야 될 것인지 좀 고생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교훈에는 이 개성하고 또 배워야 할 이런 점들도 있고, 또 그 반면에 개선하고 버려야 될 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기존의 1, 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 그 다음에 긍정적인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존의 경험에서 우리가 교훈을 도출하는 중요한 이유가 시행착오를 피하기 위한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점을 고려해서 저는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앞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때 우리가 개선하고 보완해야 될 점이 뭔가, 이 점에 좀 초점을 맞춰서 교훈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차원의 분석을 시도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북정상회담 추진 논리, 두 번째는 추진 과정, 세 번째는 합의 내용 분석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남북정상회담의 추진 논리를 우리가 다시 검토하고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추진 논리는 회담에 관련된 제방 사항을 총체적으로 규정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논리를 잘 분석을 하면 그 추진 과정이나 또 합의 도출 내용의 유용성이나 한계 같은 것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남북정상회담은 이 대북정책의 일환 또는 대북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대북정책 논리를 좀 검토함으로써 그 논리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2차 남북정상회담은 기능주의 혹은 신기능주의에 좀 입각해 있고, 또 혹은 또 순환 논리, 또 노무현 정부가 많이 얘기했던 선순환 논리에 입각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논리라는 것은 사실 비정치 군사 분야와 정치 군사 분야의 협력, 특히 경제 협력의 연쇄적 순환적 파급 효과에 크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북 정상회담도 이 그런 기능적 순환적 파급 효과를 추동하는 하나의 기폭제가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시도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화번영 정책의 선순환 논리도 뭐 사실 그 논리의 내용은 평화와 번영 혹은 남북 교류 협력과 북핵 해결 추구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두 가지 목표를 연계시켜서 동시에 병행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 자체도 이 남북 정상회담이 선순환적 연결을 강화시키고 또 북핵 폐기의 프로세스를 가속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노무현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들을 가만히 논리들은 이 그때 당시 이제 북핵 문제 악화되고 또 6차 회담 교착, 뭐 사실 이 2차 정상회담은 2.13 합의가 좀 추진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하여튼 그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이 그동안에 사실은 이 남북 특히 2차 북핵 핵실험이 있던 상황에서 남북 교류 협력을 지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남북 교류 협력을 지속하고 확대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논리로서 선순환 논리가 제시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 비정치 군사적 협력과 또 정치 군사적 협력 양자를 동시에 병행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그 우선순위는 비정치 군사적 교류 협력에 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추진 논리의 이점을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정상회담 자체를 성사시키고 합의를 도출시키는데 굉장히 용이하게 작용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합의 내용이 비정치 군사적 남북 교류 협력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여지도 상당히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능적인 이런 또 순환적인 기능적인 파급 효과가 남북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일면도 있고 또 그런 남북 교류 협력을 통해서 상호 의존 관계가 형성되고 또 심화되면은 우리가 내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렛대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런 측면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상당한 한계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비정치 군사 분야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 군사 분야의 의제가 상당히 경실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논란이 됐지만 이 상호주의 문제도 바로 이런 논리에서 파생되는 자연적으로 파생되는 한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남북 교류 협력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런 교류 협력이라는 것은 외세의 도움이나 지지 없이도 가능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뭐 이 큰 부분에 있어서는 외세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남북한이 이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민족 자주 논리가 전면에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민족 자주 논리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논리 자체가 전면에 부각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북한 체제 또 남북 관계의 이 특성상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의 유일 지배 체제고 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후진적이고 남북한 간의 인연 격차도 크고 또 남북한 간에는 정치 군사 갈등이 지배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기능적 파급 효과가 상당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기능주의 혹은 신기능주의를 주창한 학자들도 그 논리 자체가 크다는 한계에 있다는 것을 이미 70년대에 고백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호의존이 우리가 대북 지렛대 확보하는데 일면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북한한테도 역시 지렛대를 쥐어주는 이런 측면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성공단 김성진 씨, 유성진 씨 억류 사건이나 또 최근에 금강산 부동산 몰수 사건 이런 거를 볼 때 그런 것은 우리만 그런 지렛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도 그런 것을 갖게 되는 이런 부작용이 있다 하는 겁니다.